안구 건조증이든 각막의 상처든 녹내장, 백내장 뭐 정말 많은 질환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눈이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반려가족을 키우고 있는 우리 가족이 여러분들께 최고의 전문가를 모셔서 올바른 정보를 전달드리는 키운다면서요. 반갑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배우 권예슬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1년차 집사이자 보호자인 배우 권예슬입니다. 재작년에 19년 키우던 고양이를 먼저 보내고 최근에는 16살 강아지를 보냈는데 인생의 절반보다 더 많이 반려가족과 함께한 집사이자 보호자로서 궁금한 부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열심히 여쭤본 다음에 여러분들의 궁금증까지 풀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몸이 10량이면 그 중에 9량이 눈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동물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눈이 침침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바로 알죠. 왜냐면 지금 보고 계신 보호자분들도 이 접촉이 자막이 잘 안 보인다든지 초점이 잘 안 맞으면 병원에 가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사람은 금방 알아챌 수가 있는데 말 못하는 동물들은 사실 눈이 잘 보이는지 침침한지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과 질환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을 모두 다 대답해 주실 최고의 수의사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행동물 전문의료센터의 안과 센터장으로 진료 보고 있는 김보윤 수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호자들이 반려가족들의 눈의 이상 신호 같은 거는 보통 어떻게 캐치할 수가 있나요? 많은 보호자님들께서 통증에 대한 질병일 때는 이상 소견을 빠르게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아주 대표적인 게 그냥 눈을 못 뜹니다. 아주 쉽죠. 정말 그냥 눈을 못 떠요.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냥 눈을 이렇게 감고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갑자기 윙크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상 신호거든요. 보통 이렇게 윙크 하면은 그냥 귀엽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나 많이 좋아하나 봐. 플러팅. 나한테 또 반했나 보네. 그래서 오해를 많이 하는데 갑자기 윙크 이런 식으로. 근데 눈을 못 뜬다만큼으로 두 번째로 잘 보이는 이상 징후가 흰자 충혈이에요. 강아지들은 사람의 눈과 달리 흰자 노출 정도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검은자가 그 노출된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더 귀엽죠. 귀여운 만큼 흰자가 까보지 않으면 안 보여서 충혈된다는 걸 몰라요, 보호자분들께서. 안구 건조증이든 각막의 상처든 녹내장, 백내장 뭐 정말 많은 질환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눈이 빨개집니다. 특히 흰자가. 그래서 우리 아기가 약간 좀 이상해? 그러면 까보세요. 충혈돼? 병원 오셔야 됩니다. 네. 근데 개들 중에 이제 내가 눈을 깔려고 가는데 평소랑 다르게 막 울어요. 그래서 내가 못 갈 수도 있잖아. 평소에는 맨날 얼굴 쓰다듬어주고 눈곱도 닦아주고 할 때 가만히 이렇게 있던 애가 내가 딱 눈 이제 까보려고 눈 만지니까 피한다든지 공격성을 보인다든지는 동물에서 진짜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통증 반응이죠. 그거 우리도 아픈데 만지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도 그걸 못하게 한다면 무리해서 확인하지 마시고 최대한 빠르게 병원 가셔서 통증 반응 여부를 체크하는 게 좋죠. 눈을 못 뜬다, 눈이 빨개졌다, 그리고 마지막이 눈곱입니다. 이 눈곱이란 거는 사실 눈에서 만들어내는 정상 분비물이죠. 그래서 눈곱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많은 보호자님들에게 눈곱을 하루에 몇 번 닦아주세요를 여쭤봐요. 왜냐면 눈곱이 많아요, 적어요를 사실 잘 모르세요. 왜냐면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많았던 애도 있을 거고 이게 사실 변화가 생겨야 많아졌네를 아는 거지 이게 맞나? 이게 적나? 아는 거를 이제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 눈곱을 몇 번 닦아주세요를 물어봤을 때 정상은 보통 하루에 한두 번,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닦아주면 하루가 그냥 깨끗하게 아기가 조절이 되고 있다 그러면 정상 눈곱의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하루에 2번 이상을 닦아야지 이 눈 주변이 깨끗하게 관리가 된다는 거는 좀 많은 상태고요. 정상 눈 분비물의 양이 많아졌다는 거는 일단 눈이 불편하다라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제가 많은 보호자님들한테 꼭 설명드리는 게 눈을 못 뜬다, 눈이 빨개졌다, 눈곱이 낀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를 보인다고 해서 바로 병원에 오실 필요는 없지만 2개만 해당돼도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근데 강아지는 눈곱을 떼기가 솔직히 좀 쉽잖아요. 눈곱 이렇게 쑥 하면 이렇게 떼지는데 눈물 자국은 계속 있으니까 거기를 이렇게 닦아주고 싶어 하는 보호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그렇다고 얘가 싫다고 안 하기에는 또 위생 문제 이런 게 맞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눈물 자국이 되게 어렵습니다. 안과 수의사들한테는 대표적인 3대 어려운 질환 중 하나가 눈물 자국 치료인데요. 이 눈물 자국은 사실 눈물 자국 자체가 문제다는 아니에요. 동물들의 침이나 뭐 콧물이나 눈물에는 색소가 갖고 있어서 그 색소가 착색이 되니까 보여지는 흔적이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질병이다라고 볼 순 없지만 원래 없던 애가 생겼다라는 거는 뭔가 눈물의 양적인 변화라든지 아니면 질적인 변화가 무조건 생겼으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유루증이라고 하죠. 눈물이 새는 증상, 이걸 유루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유루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누점이 막히면, 누점이란 눈물이 나가는 길이거든요. 우리 여기 사람도 다 있는데 내가 엄청 열심히 울면 콧물이 생기는 이유도 우리 누점이 연결되기 때문에 눈, 코, 입이 다 하나로 통로가 되어 있는 건데 이런 누점이 어렸을 때부터 막혀서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살다가 막힐 수도 있고요. 그러면 거기를 뚫어주면 100% 낫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게 다 멀쩡한데 그냥 눈물이 많은 강아지도 있어요? 있죠. 그냥 눈물이 많은 강아지도 있고요. 또 제일 치료가 어려운 게 노령성으로 변화가 되는 부분인데요. 나이가 많은 강아지들은 눈물의 양상이 바뀌어요. 성질이 바뀌는 거죠. 네, 맞아요. 정확히는 눈물 안에 있는 성분의 함량이 달라진다. 눈물은 물과 점액과 지방이 아주 적절하게 섞인 점도가 있는 액체인데 나이가 들수록 지방의 함유량이 줄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점도가 묽어지는 눈물이 나오는 거고 점도가 너무 묽으니까 그냥 나올 때마다 흘러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사실 노령성 변화로 인한 눈물의 양상이 달라지는 거라 치료가 좀 쉽진 않죠. 저도 요즘에 예전보다 자주 울거든요. 그것도 이제 약간 영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조금 그런 게 생길 수 있어요. 맞아요. 호르몬 변화 때문에 좀 더 이제 마음이 약해진 게 아니고 눈물이 묽어진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되게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시중에 나온 눈물 자국 없애는 약 네. 이거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보호자분들께 추천을 하시나요? 심하면 추천합니다. 네, 심하면 추천하는 거고요. 특히 하얀색 강아지들이 눈물 자국이 제일 티가 나니까 많이 속상해 하시잖아요. 뭐 비숑, 뭐 화이트 푸들, 말티즈. 네. 근데 이 눈물 자국이 심한 애들은 사실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눈물 자국 때문에 눈 주변 피부염까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시 적극적인 개입과 치료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이 눈물 자국이 심해지는 이유가 털에서 원래 살고 있는 세균들이 과증식을 해요. 그래서 시중에 나온 보조제들은 이런 세균들을 조금 없애주고 눌러주는 약간의 항생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사용법을 꼭 지키셔야 돼요. 저는 그래도 세정제를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세정제보다는 차라리 일회용 인공 눈물을 사용해 주셔라 라고 안내를 드리는데 그 이유는 세정제라는 말 자체에서도 깨끗이 닦는 거잖아요. 뭐 세정, 소독 막 이런 것들이. 그러면 정상 조직들도 탈이 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손을 씻는다고 자주 피부를 닦는다고 오히려 피부가 일어나거나 건조해질 수 있는 것처럼 세정 효과가 있는 거를 자주 쓰실수록 각막은 더 건조해지고 결막염이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세정제라고 나온 제품에는 무조건 보존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걸 보관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 보존제가 생각보다 결막염을 유발하는 원인 중에 탑5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가족이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절대 물티슈 쓰시면 안 되는 거. 물티슈는 정말 많은 화학 물질들의 범벅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눈 주변을 닦아주면 그 화학 물질들 때문에 점막 손상이 쉽게 일어나서 염증이 무조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닦아줄 때는 전용 티슈를 사용하시는 게 무조건 필요해요. 저는 사실 강아지들 발바닥도 물티슈로 닦이지 말라고요. 왜냐면 발바닥도 되게 자극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깨끗하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발을 막 가렵게 만들고 정상적인 이 맞아요. 방어막을 부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회대 묻은 모래를 터는 정도로 해야 되는데 막 그거 진짜 꼼꼼하게 발가락 사이까지 이렇게 닦아주시면 오히려 지간염 더 생기고 그래서 물티슈는 절대 닦지 마세요.
그리고 눈물 자국 신경 쓴다고 가끔 강아지들 씻길 때 여기 그냥 비비잖아요. 맞아, 이게 빡빡. 빡빡 문지르고 그 샴푸로 이렇게 음. 닦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위험하지 않나요? 이건 사실 안 되는 것까지는 아닌데 닦으시면 되는데 이걸 되게 또 무리해서 내가 지워줄게 하다간 이제 아이들이 엄청 협조적이지 않거나 순간의 움직임으로 샴푸가 눈에 들어갈 위험성이 너무 높아지죠. 그러면 샴푸로 인한 각막의 손상, 각막 상처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한 냄새가 나거나 염증성까지 아닌다면 눈물 관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갈색 푸들 친구들도 분명히 눈물 자국이 있을 텐데 아무도 병원에 안 와요. 왜냐면 티가 안 나니까. 근데 말티즈, 뭐 비숑 이런 친구들은 자주 병원 오죠. 근데 안 와도 되는데 눈에 우리가 보이니까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거고 생각보다 이게 아주 심각한 경우로 가는 경우는 좀 드무니까 잘 지켜봐 주시고 심하면 병원 가서 꼭 원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안과 질환 중에 제일 흔하게 보는 질환은 어떤 질환인가요? 다 많고 말씀드리면 없죠. 압도적인가요? 압도적. 그렇구나.